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무역통상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역통상중국어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향후 현업에 가서 실무 현장에 가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고, 또 어떤 경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설문지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역통상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무역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무역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향후에 무역 분야 또는 비즈니스 분야의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역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린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회사 설립이라는 부분인데요. 무역회사 설립, 그래서 사업계획 이 내용들도 있고, 무역회사의 설립, 사업자 등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거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역업의 사업계획입니다. 수출무역에 종사할 것인지, 수입무역에 종사할 것인지, 아니면 무역 대리업에 종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수출무역은 우리가 그 물품을, 화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수입무역은 우리가 외국의 화물을 수입하여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한국에서 스스로 생산이라든지 소비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무역 대리업은 이런 수출 무역 또는 수입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사업의 범위, 조직, 제품 조달, 생산 계획, 시장 현황 및 판매 계획에서 재무 계획, 자금 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역업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회사 설립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지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수출거래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수출 거래를 할 때 거래관계 준비입니다. 해외 시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목표 시장이 결정이 되면 수출업자는 구체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을 만한 유력한 거래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용 상태가 믿을 만하다고 판명이 되면 상대방에게 거래 제의를 합니다.
거래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자는 카탈로그라든지 가격표라든지 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업자에게 보냅니다. 수입업자는 이것을 보고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품질이나 수량이나 거래 기일이나 결제 조건 등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상품 조회를 합니다. 수출업자가 보낸 이런 카탈로그나 가격표나 견본은 샘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면 수입업자는 상품 조회를 하고 의사표시로 청약을 합니다. 수입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그리고 절대적으로 승낙을 하면 청약은 매매 계약으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수출업자는 카탈로그나 견본을 보내고 수입업자는 상품 조회가 옵니다. 수입업자로부터의 상품 조회가 오면 수출업자는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로 청약을 합니다. 이 수출업자의 청약에 대해서 수입업자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승낙을 하면 청약은 매매 계약이 됩니다. 수출업자의 카탈로그 견본을 보고 수입업자는 여러 가지 품질이나 가격이나 거래 기일이나 결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기본 조건에 대해서 인콰이어리 상품 조회를 하고 다시 수출업자는 청약을 하고 수출업자의 청약에 대해서 수입업자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청약은 매매 계약으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매매 계약으로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주문서입니다. 이래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주문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또는 수출업자가 먼저 주문 승낙서나 매매 계약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초기 무역 거래는 주로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 수입업자에서 수출업자, 수출업자에서 수입업자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초기의 무역 거래는 주로 신용장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신용장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외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업자 앞으로 화환신용장을 개설해서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출업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신용장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신용장 방식 말고도 전신환 방식, TT 방식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신용장에 의한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출업자가 카탈로그나 견본을 보내고 수입업자는 여러 가지 기본 조건에 대해서 상품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출업자가 청약을 하고 수입업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청약은 매매계약이 되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주문서를 보내고, 또는 수출업자가 먼저 주문 승낙서나 매매계약서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양측 간에 매매계약이 있는데 이 매매계약의 내용과 신용장의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가생산이나 국내에서의 구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할 때 원자재는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운송화물은 모두 적하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운송화물은 적하보험의 대상이 되고 선박 자체는 해상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되지만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 무역계약의 체결자가 달라집니다.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자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서 매매계약 또 달라지게 되겠지만 보험계약의 체결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보험회사에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발급하여 보험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보험증권과 보험증명서는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한 건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험증권,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험증명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화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선적은 배에 싣는다는 뜻도 있지만 단순히 배에 싣는다는 것 외에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하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발송을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화물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선적 절차가 완료가 되면 수출업자는 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선적 서류를 첨부한 환어음 또는 지급 청구서를 발행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대금 회수를 위해서 수출업자는 외국한 은행과 외국한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에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준비하여 매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래은행이 환어음을 지급인 앞으로 송부함으로써 수출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화물의 선적 절차가 완료가 되면, 선적을 다하게 되면 선화증권을 받게 됩니다. 이 선화증권을 통해서 화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유가증권입니다. 보험증권, 상업송장, 아까 말씀드린 보험증권, 건별로 이루어진 보험증권과 상업송장이 있습니다.
이런 선적 서류를 첨부한 환어음 또는 지급 청구서를 발행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를 합니다. 이런 서류가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수출업자 쪽에서 준비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대금 회수를 위해서 수출업자는 외국환 거래은행 또는 외국환 은행과 외국환 거래 약정을 체결합니다. 또 선적을 한 다음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환원과 선적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은행은 실제 선적이 되는지, 어떤 제품들이 선적이 되는지 보지 않습니다. 서류를 봅니다. 이런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했는지를 보게 되고 환원과 선적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외국환 거래은행에게 매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외국환 거래은행이 화환어음을 지급인, 즉 매수인 앞으로 송부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출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매입을 하는 것은 수출업자가 외국환 거래은행에 가서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은행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그 수수료를 제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매수라고 합니다. 매입이라고 합니다. 매입하게 됩니다. 그럼 은행은 이 부분을 이런 서류를 선적 서류와 신용장을 비교해서 선적 서류가 문제없고 모든 부분들이 일치하게 되면 이 서류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수출 대금을 미리 수출업자에게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출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수출업자를 찾고 수입 거래 절차입니다. 수입 거래 절차에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를 찾고 거래 관계를 준비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이런 절차들은 수출 거래 절차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단지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송부된 카탈로그, 가격표, 견본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될지 여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입계약은 국제간에 성립하는 물품의 매매계약으로서 매수인은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하고 매도인은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합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수출입 거래에서 이런 매매 계약에서 수출업자가 해야 될 일은 물품을 준비하고 화물을 준비하고 이 화물을 선적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네. 또 허가나옴을 발행해서 수입업자 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수입업자가 해야 될 일은 신용장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물품을 수취하고 화물을 수취하고 이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업자가 이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출업자의 외국환 거래은행이 매입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입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이를 승낙합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승낙을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입업자는 수입 제한 품목의 경우에 수입 승인을 받은 후에 그리고 기타 모든 품목의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은행과 외국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접수시켜서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합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은 수입업자 쪽의 책임입니다. 외국환 은행은 신용장 거래은행의 내용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해서 수출국에 위치하는 환거래은행에게 신용장 통지를 요청합니다. 네. 수출국에 위치하는 환거래은행을 통해서 수출국에 위치하는 환거래은행이 통지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개설되어 왔다, 개설됐다는 것을 통지하고요. 통지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은행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은행이 또 통지은행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을 선적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류를 수출국의 매입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럼 수입국의 개설은행은 서류를 심사를 합니다. 은행은 서류를 심사합니다.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일치하는 경우에는 수요업자에게 서류가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무역에서는, 국제무역에서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인도하기 위해서 환화음을 제시하고 지급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환화음은 또는 화환음은 누가 만든 것이죠? 수출업자가 만든 것입니다. 수출업자가 발행한 것입니다. 환화음을 제시하고 지급 청구를 하고 수입업자는 수입 대금을 결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입업자가 수입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업자는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업자가 서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선화증권을 가지고 그가 필요로 한 물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인수한 수입업자는 자기 자금이나 일반 수출 수입 금융 또는 담보 등을 처분해서 수입 대금을 공제한 후 수입 통관 절차를 받습니다.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이러한 물품을 하역해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 통관을 위해서 세 건의 수입 신고를 합니다.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수입업자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면장을 교부받습니다. 이렇게 수입 거래 절차를 모두 종료를 하게 되면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시간에 무역 프로세스 중에서 수출 프로세스, 수입 프로세스,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단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역의 절차 중에서, 무역 프로세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내용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수출거래 절차에서 수출업자
카탈로그, 가격표, 견본. 수입업자는 상품 조회, 수출업자의 청약, 그리고 수입업자는 승낙,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주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기도 하고, 수출업자는 주문 승낙서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거래는 주로 신용장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장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운송화물은 적하보험의 대상이 되고, 당사자는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발급하여 보험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수출업자는 수출거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사하게 수입업자 역시 수입거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무역통상 중국어를 공부하는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더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배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